유니티 UI인 U92의 시작으로 텍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니티 UI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초창기에 나왔던 Immediate Mode GUI, IM GUI라고 부르고요. 스크립트로 모든 것을 표현하며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Unity GUI, U9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니티 엔진 4.3 버전 이후에 제공하고 보통 유니티 UI는 U9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가 유니티 UI 툴킷입니다. 2021년 버전 이후에 제공되는 웹 방식의 UI입니다. 유니티 U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캔버스 게임 객체가 필요합니다. 캔버스 게임 객체란 캔버스 컴포넌트를 가진 게임 객체를 의미합니다. 현재 이 객칭창에 캔버스라고 쓰여진 게임 객체를 의미합니다. 모든 UI 요소들은 이 캔버스 게임 객체의 자식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이 예는 유니티 편집기 메뉴에서 게임 오브젝트에 UI 이미지를 선택하면 이와 같이 캔버스의 자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캔버스가 없을 때 바로 이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자동으로 캔버스를 생성한 다음에 그 자식으로 이미지 게임 객체를 넣게 됩니다. 이 씬뷰 화면은 이미지 게임 객체를 만들었을 때 이 흰색으로 표현된 것이 캔버스를 의미하고 여기 하얀 부분이 이미지 게임 객체를 나타냅니다. 실제 게임 화면에는 이 하얀색으로 된 부분이 게임뷰 화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캔버스는 현재 세 가지 모드가 존재하는데 캔버스 설정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아직 UI 객체들을 배우지 않았지만 뒤에서 텍스트나 이미지 등의 UI 객체들을 만들었을 때 이들의 그리기 순서에 대해서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캔버스에서 UI 객체들은 계층에서 이들이 나타내는 순서대로 그려진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UI 객체가 보이지 않거나 클릭해도 어떤 반응이 없으면 순서를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예는 이미지 게임 객체 다음에 텍스트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UI 객체를 먼저 그리기 때문에 이미지를 그리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출력해서 이와 같이 메시지가 보입니다. 반면에 이 예에서는 텍스트가 먼저 있고 그 뒤에 이미지 게임 객체가 나타납니다. 텍스트가 여기에 있지만 나중에 그려진 이미지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이 UI 객체는 캔버스에 쓰인 순서대로 그려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UI 객체들의 종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비주얼 컴포넌트와 상호작용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비주얼 컴포넌트는 UI 객체들 중에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상호작용 컴포넌트는 사용자의 입력, 즉 마우스나 터치 이벤트, 키보드와 같이 사용자로부터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비주얼 컴포넌트의 대표적인 것은 텍스트와 이미지가 있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들은 버튼이나 토글이나 슬라이드, 스크롤바 등등이 있습니다. 비주얼 컴포넌트도 스크립트를 추가하면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와 이미지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상호작용을 하는 각 UI 객체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UI 객체들의 위치와 크기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UI 객체들은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상속받은 렉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폼이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세 가지 요소를 가진 데 반해서 렉 트랜스폼은 훨씬 더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렉 트랜스폼을 정리한 이유는 트랜스폼이 3차원에 특화된 반면에 2차원 UI에 특화된 트랜스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앵커라는 것이 있는데 앵커가 위치를 선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양한 앵커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현재는 앵커가 센터, 즉 중심으로 설정된 경우만 살펴보겠습니다. 포스 XYG는 설정된 앵커를 중심으로 좌표를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텍스트는 포스 X, 포스 Y가 100, 10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는 현재 앵커인 센터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X축이고 위쪽으로 Y축입니다. X축으로 100, Y축으로 100 해서 이 위치가 이 텍스트의 위치가 됩니다. width, height는 이 UI 객체의 넓이와 높이가 됩니다. 이 텍스트의 길이가 넓이와 높이를 넘어서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텍스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텍스트입니다. 텍스트는 글씨를 그래픽으로 출력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이 그림은 텍스트 컴포넌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텍스트 컴포넌트에 이 텍스트 항목에다가 원하는 글자를 써주면 이 글씨가 렉 트랜스폼이 가르치는 위치에 출력이 됩니다. 대부분 폰트가 한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폰트는 이 항목에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폰트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고 리치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 안에 어떻게 출력될지를 기술해 줄 수 있는 태그 방식입니다. 웹에서 HTML 태그를 기술한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기술했다고 합시다. 만약에 리치 텍스트를 체크하지 않고 오프 상태로 텍스트에 이렇게 써주면 이 전체가 문자일로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반면에 리치 텍스트를 체크해주면 이 박스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글씨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 텍스트한테 표현을 달리하라는 뜻입니다. 컬러는 그린이라고 하고 슬래시 컬러 이렇게 해주면 이 컬러와 슬래시 컬러 사이의 문장 전체를 지정된 색으로 바꿔줍니다. 컬러를 그린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가 녹색으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와 슬래시 B 사이는 볼드체, 즉 진하게 표시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bsolutely, definitely not 이라는 문자열이 진하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I와 슬래시 I는 이탈릭체, 즉 기울여서 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definitely가 기울어져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horizontal overflow나 vertical overflow는 이 글씨가 만약에 지정된 넓이, 높이, width, height를 초과할 때 어떻게 할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실습을 하면서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가 글자의 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텍스트의 단점은 글씨가 클 때 영상 품질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이펙트 표현이 제한적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는 텍스트를 사용하지를 않고 대신에 텍스트 메쉬 프로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텍스트 UI 객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신에서 게임 오브젝트, UI, 레거시의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캔버스 게임 객체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이벤트 시스템이란 게임 객체도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이벤트 시스템은 나중에 키보드랑 마우스 입력을 받기 위한 UI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텍스트 게임 객체를 살펴보면 렉 트랜스폼과 텍스트 컴포넌트가 붙어 있습니다. 렉 트랜스폼에는 이 텍스트 게임 객체의 위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앵커는 중심으로 되어 있고 포스 X, 포스 Y가 00가 되면 게임 화면의 중앙을 기점으로 텍스트 컴포넌트의 텍스트 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로 입력하면 여기 안녕하세요가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씬 창에 이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 게임 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UI 객체를 배치하는 데 편한 방법은 씬뷰에서 2D를 클릭해서 위치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렉 툴이 선정이 됩니다. 이 UI 객체를 클릭한 뒤 드래그를 하면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상단 끝으로 가는 게 보이시죠? 이 하얀색으로 된 것이 게임 화면과 동일하기 때문에 상단 제일 위쪽으로 가면 게임 화면에서 상단 제일 위쪽 왼쪽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게 되면 안 보이게 되죠. 넓이와 높이도 이것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각 꼭지점을 늘리거나 선에 있는 부분을 늘리면 됩니다. 혹은 렉 트랜스폼의 width, height 값을 바꿔줘도 됩니다. 100이라고 하면 넓이가 100으로 자동 설정됩니다.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꼭지점 부분으로 마우스 컷을 옮기면 회전 모양이 마우스 옆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상태로 클릭을 해서 돌려주면 됩니다. 이때 이 중앙에 동그랗게 보이는 지점이 피봇이라고 불리는데 이 지점을 기준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피봇 지점을 옮기게 되면 이 지점을 중심으로 다시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폰트 사이즈를 조정하면 글씨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5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텍스트에는 안녕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안녕하세까지 밖에 출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실제로 출력이 되었지만 넓이와 높이가 여기까지 밖에 출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출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이즈를 맞춰서 넓게 해주면 됩니다. 혹은 horizontal overflow와 vertical overflow는 이와 같이 텍스트가 UI 객체의 크기를 넘어설 때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합니다. horizontal overflow는
수평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를 나타내고 vertical overflow는 수직으로 어떻게 표현할지를 나타냅니다. 먼저 horizontal overflow의 랩은 다음 줄로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overflow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줄을 넘기지 말고 옆으로 쭉 나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vertical overflow에서 truncate를 하면 보이지 않는 부분은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overflow를 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부분도 밑쪽으로 면적을 넘어서더라도 이와 같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주의할 점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폰트 사이즈를 20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vertical overflow를 truncate로 바꿔보겠습니다. 텍스트에 안녕하세요로 써져 있는데 여기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된다고 버그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버그가 아니라 썼는데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버플로우를 해보면 확실히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알 수 있죠. 크기를 벗어나니까 출력이 되지 않고 잘려버린 것입니다. 이런 특성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스크립트로 텍스트 컴포넌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텍스트 컴포넌트에 텍스트 멤버 변수에 문자열을 넣어주면 텍스트가 그 문자열을 출력하게 됩니다. 텍스트 컴포넌트 쓰려면 먼저 unity engine.ui를 using을 선언합니다. 만일 테스트 스크립트를 이 텍스트 컴포넌트가 붙어있는 게임 객체에 붙인다고 가정했을 때 이 텍스트 컴포넌트에 대한 참조를 없는 방법은 getComponent 텍스트 함수를 호출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에 멤버 변수로 .text에다가 문자열을 입력해주면 이 문자열이 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폰트 사이즈를 지정해주면 여기 있는 폰트 사이즈로 크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컬러를 new 컬러로 넣어주게 되면 RGB 알파니까 빨간색이 되겠죠? 그러면 현재 검은색에서 빨간색으로 이 텍스트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실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텍스트 게임 객체에 테스트 스크립트를 붙이겠습니다. 테스트 스크립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성을 합니다. 저장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이 테스트 스크립트에 의해서 이 텍스트와 폰트 사이즈, 색깔이 모두 바뀌게 됩니다. 스크립트의 기술한 대로 텍스트에는 hello, 폰트 사이즈는 50, 컬러는 빨간색이죠. hello, 폰트 사이즈 50, 컬러가 빨간색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 메쉬 프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텍스트 메쉬 프로는 원래 다른 회사 유료 에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니티에 포함되어서 배포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텍스트와 기능은 거의 비슷한데 더 예쁘게 보인다는 것이 큰 강점입니다. 텍스트 메쉬 프로 U9 컴포넌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텍스트와 유사합니다. 텍스트 멤버 변수에 문자열을 넣어주고 크기 등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메쉬 프로 컴포넌트는 이와 같이 보입니다. 출력한 문자열을 멤버 변수인 텍스트에다 넣어주면 여기에 출력이 됩니다. 폰트를 지정할 수 있고 폰트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멤버 변수명은 폰트 사이즈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컬러를 이용해서 색깔을 변형시킬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크기를 벗어날 때 수평 수직을 처리하기 위한 방식으로 랩핑과 오버플로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텍스트와 달리 텍스트 메쉬 프로를 쓰기 위해서는 using tmpro라고 기술해 주어야 됩니다. 유니티 엔진.ui가 아닌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다른 회사 유료 에셋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메쉬 프로를 스크립트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컴포넌트에 대한 참조 변수가 필요하죠. 그 참조 변수 타입은 텍스트 메쉬 프로 U9라고 써줘야 되고 지금 예에서는 텍스트 메쉬라는 변수로 이 컴포넌트를 가르치게 만들어야 됩니다. 스크립트가 시작이 되면 이 텍스트 메쉬 프로 U9 컴포넌트에 텍스트에 이 값을 넣게 되면 여기에 텍스트 메쉬 프로 테스트 포 UI라는 문자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를 50이라고 하게 되면 이 폰트 사이즈가 50이 되고 컬러에다가 빨간색을 넣게 되면 빨간색으로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텍스트 메쉬 프로는 불편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글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한글을 지원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의 과정이 필요하고 다른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텍스트 메쉬 프로로 텍스트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게임 오브젝트, UI, 텍스트 메쉬 프로 이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에 텍스트 메쉬 프로라고 입력을 하면 이와 같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폰트 사이즈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색깔을 바꿀 수 있고 래핑을 디세이블 하게 되면 줄을 넘기지 않게 됩니다. 이네이블을 하게 되면 이 넓이를 초과하게 되면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텍스트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폰트 사이즈를 70으로 맞춰주고요. 넓이를 조금 넓혀 보겠습니다. 게임 화면을 보면 크게 차이가 안 나 보이지만 이 씬뷰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잘 보시면 텍스트 메쉬 프로는 선명하게 이 선이 나타나는 반면에 텍스트는 약간 경계선이 흐릿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나요? 이런 점 때문에 텍스트보다는 텍스트 메쉬로 표현했을 때 글씨가 좀 더 예쁘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텍스트 메쉬 프로에 test2 스크립트를 붙여 보겠습니다. add 컴포넌트로 테스트 스크립트를 붙였습니다. 테스트 스크립트 2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저장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류가 떴네요. 텍스트 스크립트 2에서는 이 테스트 메쉬 멤버 변수가 이 컴포넌트를 가리키도록 코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스펙터 창에서 직접 해줘야 되죠. 테스트 스크립트 2에 이 테스트 메쉬 멤버 변수를 자기 자신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멤버 변수가 이 테스트 메쉬 프로 컴포넌트를 가리키게 됩니다. 다시 실행해 봅니다. 텍스트 메쉬 프로 테스트 4 UI 폰트 사이즈 50 컬러는 레드. 스크립트에서 실행한 부분과 똑같이 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메쉬 프로는 폰트를 한글을 지원하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만일 텍스트로 안녕하세요 라고 쳐보면 이와 같이 한글이 제대로 출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폰트 에셋의 문제인데요. 이 부분을 한글을 지원하도록 만들어져 놓은 방법은 다른 곳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약입니다. UI 객체는 rect transform 컴포넌트로 위치 및 크기를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텍스트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와 텍스트 메쉬 프로 U9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텍스트는 과거에 많이 썼던 방식이고 한글 문제가 없으나 그래픽 품질에 다소 문제가 있고 텍스트 메쉬 프로 U9는 한글 폰트를 추가하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경우 모두의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간단히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